이번 시간에는 화학을 제일 처음 배울 때 주기율표를 배우죠. 보통 학생들이 주기율표를 배울 때는 가로로 그냥 의미 없이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주기율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제일 처음에 뚜벅뚜벅뚜벅 두죠. 그것처럼 주기율표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화학을 나중에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2전할띠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2전할띠게 됩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와 같고요. 얘는 곧 전자의 수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플러스로 된 원자 핵이 있으면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껍질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은 18개, 그 다음에 3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은 몇 개? 2개, 두 번째는 8개, 그 다음에 18개. 자, 그럼 주기율표를 한번 살펴보죠. 수, 리, 나, 칼.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배, 마, 칼. 벨리움, 마그네슘, 칼슘. 붕소, 알루미늄. 탄규, 탄소, 규소. 질인, 질소, 인. 산소, 황.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이언을 예전에 요드라 불렀죠.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인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로줄을 족이라고요. 족은 뭐다? 세로다. 그 다음에 가로를 죽이라고 합니다. 가로. 같은 세로, 다시 말하면 족에 있는 원소들은 체외각 전자수가 같다.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와 같습니다.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껍질 수가 같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같은 세로줄 1족, 2족, 여기는 뭐다? 13, 14, 15, 16, 17, 18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체외각 전자수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오늘 헬륨은 2개지만 이게 체외각에 있는 원자들이 같은 쪽에 있는 원소들이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이유가 체외각에 있는 껍질수가 전자수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수리 낙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소는 1번입니다. 양성자가 1개 있고요. 일주기이기 때문에 껍질이 1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의 수가 같아 있죠. 그럼 전자 몇 개? 1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튬 3번이죠. 양성자 몇 개? 3개. 껍질 하나, 둘. 껍질이 2개니까 2개고요. 3번이니까 전자수도 3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만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나트륨 대부죠. 나트륨 몇 번? 11번. 그러면 11개의 양성자가 있고요. 3중이니까 껍질이 3개. 하나, 둘, 셋. 자, 총 11번이니까 양성자가 11개, 전자가 11개죠.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 들어갑니다. 하나, 둘. 두 번째 껍질은 8개 들어가죠. 8개의 전자. 그럼 벌써 10개죠.
마지막 1개. 자, 보시다시피 제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다 몇 개? 1개, 1개입니다. 그래서 일쪽에 있는 원소들, 수리, 낙칼들은 체외곽 전자수 몇 개? 1개, 뭐 2개, 3개 이런 식으로 됩니다. 플로린을 한번 살펴보죠. 자, 플로린은 9번입니다. 그럼 9개의 양성자가 있고요. 껍질이 하나, 둘 이렇게 있습니다. 양성자 9개니까 전자도 몇 개? 9개.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하나, 둘, 그 다음에 7개, 이렇게 해서 7. 체외곽 전자수가 몇 개? 7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로린, 염소, 보롬, 아이오딘 체외곽 전자수가 7이 됩니다. 자, 이런 걸 어느 정도까지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질소, 체외곽 전자수 몇 개? 5개. 플로린 몇 개? 7개. 브로민 7개. 봉소 3개. 자연스럽게 놓을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을 풀 때 아주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화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은 우리는 비활성 기체랍니다. 자, 얘네는 체외곽 전자수 몇 개죠? 8개죠. 쉽게 말하면 이 다른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가 넘을 되기를 원합니다. 천민들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기족, 노블가스, 기족입니다. 천민들은 다 기족이 되고 싶으니까, 자, 플염브아, 얘네들은 체외곽 전자수가 7개이므로 전자를 1개 얻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그럼 얘네는 2개 얻으니까 2마, 얘네보다 3마가 되고요. 수리나클은 1뿔, 베마칼은 2뿔, 봉소 알루미늄보다 3뿔, 탄소나 기수는 4뿔 또는 4마가 됩니다. 그럼 이게 왜 1-인가? 이 플로린 보시면 지금 체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죠? 7개가 있죠. 그럼 전자를 한 개 없습니다. 전자가 외부에서 전자가 이렇게 하나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가 플로린 같은 경우는 플러스 양성자가 보다 9개죠. 전자가 몇 개죠? 1개 들어왔으니까 10개 되죠. 전체적으로 전자가 1-에 전환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기표를 외울 때 어느 정도로 외우셔야 된다? 세로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 산소는 몇 번이다? 8번이다. 그 다음에 체외곽 전자수 몇 개? 6개다. 2마다. 이렇게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로로 외울 때 우리가 원자번호를 꼭 외워야 될 거. 수소 1번, 3번, 11번, 19번. 3부터는 8을 더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탄소가 6번, 규소는 14번, 플로린 9번, 염소보다 17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릴륨 건 몇 번이에요? 리튬을 외우고 있죠 우리는. 그럼 뭐다? 베릴륨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인 몇 번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규소가 14번이었으니까 이는 15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소를 자유롭게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규소 몇 번이냐 물으면 예 14번, 체외곽 전자수 4개, 4뿔 또 4마 이런 식으로 바로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금방 배웠던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금속과 이 비금속들은 서로 만나면 공유 결합을 합니다. 왜 공유 결합을 형성하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CH4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는 체외곽 전자수가 몇 개죠? 4개죠. 하나, 둘, 셋, 넷. 수소는 체외곽 전자수 몇 개? 1개. 수소 1개. 수소 1개. 수소 1개. 자, 이렇게 비금속들은 전자를 모두 서로 공유하면서 8개의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탄소는 8개가 되고 싶은 거고,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보다 2개가 되고 싶은 겁니다. 자, 다른 것도 보죠. O2. 자, 산소는 체외곽 전자수가 몇 개죠?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른 O2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보다시피 자기가 가지는 원자는 체외곽 전자는 6개지만 공유함으로써 몇 개? 8개. 몇 개? 8개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금속과 비금속은 전자를 보다 공유 결합합니다. 근데 금속과 비금속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전자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다?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 NaCl 염화 나트륨입니다. 뭐 영어로 하면 소듐 클로라이드 되겠죠. 그럼 우리가 나트륨 NaCl을 쓸 때 왜 NaCl을 쓸까? 뭐 Na2Cl도 아니고 NaCl2도 아니고 다 아니죠. 왜 NaCl을 쓰냐면 아까 같은 쪽에서 봤을 때 나트륨 몇 플러스죠? 1 플러스죠. 염소는 1 마이너스죠. 그래서 1대1이라서 NaCl을 씁니다. 그러면 MgCl, MgCl2, MgCl, Mg2Cl 뭐가 맞을까요? 다 이해가 맞죠? 마그네슘 몇 플러스죠? 2 플러스고 Cl은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2개 있어야 MgCl2가 맞는 거죠.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lO 해봅시다. 우리가 알루미늄 몇 플러스죠? 3 플러스죠. 산소는 2 마이너스니까 숫자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시면 Al2O3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산화 알루미늄. 자, 금방 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금속과 비금속의 공유 결합도, 그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의 뭐다 이온 결합도, 끝내는 아까 주기율표에 있는 체외곽 전자수라든지 산화수를 자연스럽게 다 외우고 있을 때 아주 편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기율표의 주기성을 좀 더 살펴보면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주기율표상에서 아래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성질이 나타나는데, 자, 이 부분은 이쪽에 한번 써보죠. 아래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진다. 금속성이 커진다는 말은 전자를 잘 잃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 전기, 엄성도 얘네들은 다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반대의 성질 비금속성이 커집니다. 비금속성들은 전자를 잃는다가 되죠. 당연히 사이즈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라든지 전기, 엄성도는 얘네들보다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좀 단주기형을 썼는데 주기율표는 어떻게 외워라? 무조건 세로로 외워라. 세로로 외우고 체외곽 전자수, 그 다음에 뭐 산화수 이런 것들을 퍼펙트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외워야 된다? 자, 제가 물어봅니다. 산소는 몇 번이야? 그러면 네, 8번입니다. 체외곽 전자수 몇 개? 6개. 몇 마? 2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만이 수능을 풀 때 정말 유용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